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미국 최고의 경영서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의 저자 짐 콜린스의 말입니다. 우리가 위대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고 만족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짐 콜린스는 분야에 관계없이 영속하는 위대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게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짐 콜린스는 15년간 누적 주식 수익률이 전체 주식시장과 같거나 그보다 못한 실적을 보이다가 이후 15년간 시장의 최소 3배에 달하는 누적 수익률을 보인 회사들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15년이라는 기간은 한 상품의 히트에 따른 기적이나 행운이 지속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기업이나 감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짐 콜린스 팀은 철저한 연구 끝에 위대한 기업이 갖는 7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단계 5의 리더십입니다. 이를 갖춘 리더는 개인적인 극도의 겸양과 직업적인 강렬한 의지를 융합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야심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조직의 최우선으로 바치는 것이죠. 이들은 언론에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요. 짐 콜린스 팀이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5,979개 기사 전체를 도표로 만들어 보니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 도약한 기업들의 전환기 관련 기사들이 비교 기업들의 경우보다 2배나 적었습니다. 특히 성공한 CEO들에게 초점을 맞춘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죠. 단계 5의 리더들은 창문과 거울이라는 한 패턴을 보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에는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자기 자신 외의 요인들에게 찬사를 돌립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결코 운이 나쁜 걸 탓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 먼저, 다음에 할 일입니다. 만약 버스를 몰고 멋진 여행을 간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아마도 목적지를 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일할 것인가를 최우선으로 놓는 것이죠. 위대한 기업들은 적합한 사람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붙여두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합니다. 위대한 기업이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3가지 실천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채용하지 말고 계속 지켜보라. 사람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실행하라. 최고의 인재를 문제가 가장 큰 곳이 아니라 기회가 가장 큰 곳에 배치하라. 세 번째는 스톡데일 패러독스입니다. 스톡데일은 미군 최고의 장교였지만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하노이 힐턴 전쟁포로 수용소에 8년간 갇혀 20차례 고문을 당하면서 언제 석방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톡데일은 주어진 현실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수용소 내에 통솔 책임을 떠맡아 가능한 한 많은 포로들이 큰 부상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석방되어 미 해군 역사상 조종사 기장과 의회 명예훈장을 동시에 다는 최초의 삼성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는 포로 수용소의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낙관주의가 큰 힘을 발휘했을까요? 스톡데일의 증언은 다릅니다. 낙관주의자들은 현실을 냉정하게 보지 못해 끝내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스톡데일은 눈앞에 닥친 현실 속에 가장 냉혹한 사실을 직시하면서 동시에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스톡데일 패러독스입니다. 위대한 기업은 자신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잊지 않으면서 냉혹한 현실의 상황을 직시합니다. 네 번째는 고슴도치 컨셉입니다.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한 가지 큰 것을 안다. 위대한 기업은 단순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일, 당신 경제 엔진을 움직이는 일, 당신이 깊은 열정을 가진 일, 조직이 최고가 될 수 있는 일은 하되 최고가 될 수 없는 사업은 과감히 추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업은 조직을 이어갈 수 있는 수익이 나와야 하며 모든 구성이 집중할 수 있는 깊은 열정을 가진 일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일에 올인하는 것, 바로 위대한 기업들이 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규율의 문화입니다. 조직은 일관된 시스템을 엄격하게 유지하지만 규율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규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체계 내에서 자유와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고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땅끝까지라도 갈 용의가 있는 자율적인 사람들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또한 규율의 문화를 전체적인 규율 강요와 혼동하지 말고 고슴도치 컨셉을 고수하며 그만둘 일 리스트를 만들어 고슴도치 컨셉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라고 조언합니다. 여섯 번째는 기술 가속 페달입니다. 위대한 기업들은 의외로 기술 그 자체에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이 자신들의 고슴도치 컨셉에 맞는지를 살펴 기술을 엄선하고 그 기술의 응용면에서 선구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회사의 가속 페달이 될 수 있도록 응용하는데 그 어느 기업보다 뛰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이 휠입니다. 위대한 기업들의 놀라운 실적과 혁신은 외부에서 보면 갑작스럽고 극적이며 혁명적으로 보이지만 단 한 차례의 결정적인 행동, 원대한 프로그램, 한 가지 끝내주는 혁신과 행운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유기적이고 누적적인 과정을 밟은 것이죠. 이는 꼭 플라이 휠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무거운 플라이 휠을 밀 때처럼 처음에는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지만 일관되게 계속 밀다 보면 어느새 플라이 휠은 가속이 붙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